자, 언어 매체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많이 받아보니까 언어 매체를 좀 많이 틀린 친구들이 좀 많아서요. 언어 매체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언어를 좀 많이 틀린 친구들은 이 정도의 난이도를 틀리시면 이거는 공부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암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 암기를 했던 공부면 대응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어지는 조건을 실제 예시에다가 정확하게 적용하는 연습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언어 틀리신 분들은. 그다음 매체는 이번에 문제를 잘 낸 게 뭐냐면 발췌독을 못하게 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매체는 발췌독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체는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것보다는 발췌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정도로 쓰기 때문에 매체는 여러분 화작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글을 내버리면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이 당황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체는 화작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체의 속성을 묻는 부분은 발췌독이 가능하겠지만, 아시겠죠? 매체의 속성을 묻는 건 발췌독이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글의 내용 속에서 대화하는 포인트나, 글이 어떤 글인지를 설명하는 글 자체는 비문학처럼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출조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일단, 요 내용 자체 특히 35번 자체는 딱히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할 거고요. 자, 공부하는 방법 자체로 볼 건데 요겁니다. 이게 반모음을 첨가했냐, 반모음으로 교체했냐 등등등에 대한 개념을 암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수능은 예시를 주고 이 예시를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거든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 말고요. 예시를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4년 수능에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왔어요. 국어사가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실제 예시를 토대로 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다. 알겠죠? 그런 방향으로 좀 가봅시다. 됐죠? 그럼 보세요. 어감말의 모음이 오와 우면 반모음으로 교체가 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자 나, 오와 아가 붙었을 때 얘가 지금 나, 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공부하실 때 이걸 하십시오. 오와 아가 붙어서 와가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를 W로 뭐 됐다고요? 교체됐다고 했는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현상이 요렇게 바뀐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는 쏘아가. 이게 뭐가 됐죠? 쏴가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죠, 이렇게. 패턴이 동일하단 말이죠. 이거를 모은 게 W로 교체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다 뭐를 써놨냐면 줄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문제 풀 때 뭔가 줄다라는 개념 자체가 나오면 기억처럼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36번에 1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다리를 꽈서와 꽃을 봐서예요. 그러면 기본형은 다리를 꼬답니다. 그러면 꼬다에다가 아가 붙었을 때 결국에는 꼬아가 됐을 거고 얘를 꽈라고 바꿨겠죠. 이렇게. 됐죠? 요거잖아요. 꼬아. 그러니까 여기서 꼬아니까 이게 꼬아에서 나와가 되듯이 이게 꽈로 바뀌듯이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꽃을 봐서예요. 그러면 꽃을 보다니까 여기서 또 아가 붙으면 쏘아, 보아 해서 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쏴가 됐으니까. 요거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1번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지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2번부터 보세요. 어감 말모음이 이면 어감 말모음 이가 반모음 제의로 교체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반모음 제의로 교체된다는 것 자체를 예시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자, 견디에다가 어가 붙었더니 음절이 줄어서 견혀가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맞는 거라고요. 견은 그대로 있고 디어가 뭐가 됐으니까? 뎌가 됐으니까 여기서도 음절이 뭐 했다? 줄었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줄다라는 개념 자체를 토대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됐죠? 그런데 견디어는 견디여처럼 어미 어에 반모음 제의가 뭐 되는 현상도 보인다? 첨가되는 현상도 보인다. 그럼 보세요. 견디에서 어가 붙어서 됐죠? 그러면 견디어가 견디여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어에서 뭐가 됐어요?
여가 됐죠? 여기서 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첨가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겠죠? 요겁니다. 그러나 시옷 불규칙에서는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건 예외고. 그러면 이제 2번 보십시오. 회사에 다녀와 어울리려고를 니은으로 보래요. 그러면 결국은 니은으로 보는 건 요쪽으로 보는 거니까 자, 회사에 다니답니다. 그러면 다니에다가 어가 붙으면 이걸 우리가 다녀로 쓰는 거죠. 이렇게. 회사에 다녀. 됐죠? 그럼 자, 다시 보세요. 어울리려고인데 기본형은 어울리답니다. 어울리다예요. 그러면 어울리어가 들어가면 됐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어울 뭐가 돼요? 려가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해설지는 어울리려고라고 했으니 형태가 안 맞으니까 틀려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조로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알겠죠? 이게 단순 암기보다는 어차피 수능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최악의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었을 때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매체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포인트가 이분들이 지금 출제 방향을 어떻게 놓는지를 자꾸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외웠었던 내용 자체 말고 실제 예시로서 접근하는 패턴 자체를 좀 연습해 볼래?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3번 보면 어려움을 버티어는 두 점을 이어와 달리 디귿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겠군. 그럼 보세요. 버티어잖아. 그러면 똑같아. 디귿은 결국은 버티어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는 버티여가 되거나 버티어 둘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의 보기를 보시면 견디어와 견디여가 됐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게 견디어와 견디어 된 것처럼 버티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옆에 보면 결국에는 있다라는 단어 자체처럼 짓어잖아요. 근데 이게 시옷이 탈락하는 구조에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두 점을 이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어니까 아이고 이엇이 아니라 기본형은 있다였겠죠. 그러면 여기서 시옷이 탈락하면서 이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예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버티어는 상관이 없지만 이 있다는 안 되기 때문에 버티어와 달리 이어와 달리 사례로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요 구조입니다.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 리을. 자, 나무라다에서는 일단 어간말 모음이 어면 동일 모음이 탈락이 일어난다. 일례로 사다면 자, 사다에서 사아가 됐을 때 사가 되고 얘가 삭제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자, 미음은 탈락이다. 그래서 쓰다에서 어가 붙으면 탈락해서 뭐가 된다? 그냥 써가 된다. 이렇게. 됐죠? 자, 요거 놓고 그대로 보시면 자, 봅시다. 잘못을 나무라다. 그러면 일단 나무라다. 에서 아가 붙으면 탈락되고 일단 이게 없고 나무라 안돼 아가 들어가면 안 되죠. 됐죠? 오케이. 근데 자, 따르다. 따라서는 따르다죠. 됐죠? 그럼 여기다 아가 붙었을 때 따르 안돼 으가 탈락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나무라서는 따라서와 달리 사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김치를 다시 뭐 하다? 담그다에서 아가 붙으면 탈락. 담가. 됐죠? 다시 돈을 뭐 하다? 모으다에서 아가 붙으면 으가 빠져서 모아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해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자, 이 질문은 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처럼 문제를 푸는 힘 자체를 좀 기르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알겠죠? 해서 24년 수능처럼 25년 수능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계속 24년 수능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4년 수능은 예시를 토대로 분석하는 힘이 없었으면 당황했을 시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알고 있는 개념 자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실제 예시에다 적용해서 풀어가는 힘 자체를 기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알겠죠? 그렇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고요. 자, 피동전미서가 결합했냐? 서술어로 기능하냐? 그 다음 암긴 문장이 본용어가 보조 용언이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올림픽대회에서 우승으로 손꼽다가 아니라 손꼽히니까 피동은 있지만 암긴 문장이 없으니까 버리시고 서술어 역할. 자, 2번 내 짝은 어제 졸업식장에서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왔다고 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 자, 담긴 사진들을 모아왔기 때문에 피동이 없습니다. 됐죠? 일단 자, 담긴 사진들을 모아왔기 때문에 피동이 없고요. 피동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 자, 다시 보세요. 담긴이기 때문에 담다가 아니라 담기다니까 살려놓고 실현되었지만 됐죠? 미안. 자, 그 다음
사진들을 모아서 왔습니다요. 됐죠? 그러면 다시 사진들을 모았고 왔으니까 얘는 본영원과 무슨 용언이다? 본용언입니다. 됐죠? 오케이. 해서 이건 본용언과 보조용언이었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친구가 마음이 열이다. 됐다. 마음이 열입니다. 친구가 마음이 열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 근데 기억. 친구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해서 일단 피동과 관련된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기다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피동과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맞는 선택지. 됐죠? 그 다음 4번. 형이 골동품 가게에서 싸게 산 우표가, 자, 주어 우표가 값이 올랐다라는 서술어 역할. 그러면서 실현되었지만. 됐죠? 자, 디귿. 자, 보세요. 디귿은 본용어가 보조용어의 관계인데 본용어가 보조용어의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택지. 그 다음. 자, 5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조금 예외적 상황을 내버렸기 때문에 일단 디귿은 실현됐다. 자, 감기에 걸리다가 본용어이고 버리다는 보조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성립하고요. 됐죠? 자, 기억은 실현되지 않았다인데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감기에 걸리다에서 됐죠? 감기에 걸리다였기 때문에 이게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피동이 실현됐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보다 제가 더 봤을 때는 날씨가 따뜻해질 거럼 보이다 여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지금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은 실현됐다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병에 걸리다, 감기에 걸리다 했을 때 이 걸리다는 능동 표현이 안 되는 피동 표현으로 쓰기는 합니다만 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병에 걸리다, 감기에 걸리다는 국립연구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원에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냥 보이다, 그러면 보다, 보이다, 이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실현되지 어려운 게 아니라 실현이 됐다. 이렇게 가십시오. 알겠죠?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감기에 걸리다 자체도 괜찮긴 합니다만 이건 좀 논란이 있으니까 알겠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수능은 논란이 될 건 나오지 않으니까 알겠죠? 해서 걸리다보다는 제 생각은 보이다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 38번 보시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명사, 이게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가 생략됐는지 여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자, 보세요. 사실이 밝혀지다니까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고. 나는 동생이 열심히 노력한 사실을 깨닫는다인데 동생이 열심히 노력했다. 문장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실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생략을 하는 문장 구조로 가냐 가지 않냐 자체만 묻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1번. 자, 그들이 함께 어울렸다. 그러면 기억이 어울렸다, 기억을 어울렸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어제 박물관에서 자, 이거 되겠죠? 사건이 일어났다. 들어가니까 기억은 들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 이 손목시계는 방수가 되지 않는다. 단점이 않는다. 단점을 않는다. 못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전쟁이 끝나다. 전쟁이 끝나다. 그러면 가능성이 끝나다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을 끝나다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친구는 새벽마다 운동을 하다. 친구는 운동을 하다. 친구는 운동을 말이 안 되죠. 됐죠? 해서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요거는 아마 쉽게 푸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요 문제는 어쨌든 쌤이 말씀드렸지만 목적격 조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결국은 예시를 어떻게 접근해서 넣냐가 중요한 겁니다. 됐죠? 예시를 접근하는 거. 자, 해볼게요. 체언 끄듬절에 받침이 있으면 자, 결국은 받침 여부고요. 받침이 있을 때는 이걸 쓰시고 됐죠?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을 쓰시고 이렇게 됐죠? 받침 여부로 일단 나눕니다. 그 다음 비교적 엄격하게 지닌 모음조에 따라서 끄듬절이 아야, 오요, 아래아가 나오면 요쪽. 그래서 요쪽은 양성, 요쪽은 음성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중성모음 이는 어떻게 결합했나요? 그럼 중성모음 볼 때 자, 모음조와 무관하게 받침으로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됐죠? 그러면 특이한 건 끄듬절이 요거인 걸 찾으란 얘기니까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한테 예를 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요 두께의 경우에는 받침 유무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둘 다를 결합할 수 있다. 됐죠? 받침 유무에 따라서 조사가 결합됐습니다. 그러면 두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시하는 중성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저와 무관하게 받침의 유무로만 결정하는 거고 둘 다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두께니까 개라는 것 자체는 그냥 받침이 없기 때문에 됐죠? 모음저와 상관없이 받침이 없는 구조로 가면 되니까 를과 를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일단 두께. 여기도 두께.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고 바랄이니까 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는 상태에서 랄이니까 이쪽 가야죠. 여기. 양성 모음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쪽으로 바랄이 들어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시고 염규니까 자, 받침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면서 음성이니까 요쪽. 됐죠? 를에다가 염규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아바님 같은 경우는 일단 받침이 있으니까 됐죠? 받침이 있으니까 요쪽으로 가시고요. 중성모음을 썼으니까 두 군데 다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바님 됐죠? 그 다음 여기도 아바님. 하나씩 대응. 자, 그 다음 꿈은 일단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고 우라는 걸 썼기 때문에 음성.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다가 꿈. 가고 자, 별 오니까 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양성이니까 랄.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 벼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됐죠? 해서 자, 1번 보면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아버님 들어가고요. 자, 2번 니은에 들어갈 단어는 벼로와 두께입니다. 됐죠? 그래서 벼로 지우시고요. 벼로 들어가고 염규를 지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디귿에 들어갈 단어는 아버님과 꿈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4번 리을에 들어갈 단어는 두께와 염규입니다. 그 다음 5번 니은과 리을에 들어갈 단어는 두께. 됐죠? 해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